자, 이번 강의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앞서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뭐냐? 말 그대로 말과 말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떻게 덧나느냐? 된소리 되기도 덧나는 거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도 덧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니은 첨가도 소리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니은 첨가,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는 발음,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말과 말 사이에 시옷이 덧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다 사이소리 현상에 속해 있습니다. 소리가 덧나거나 표기상 소리가 더해진다면, 말이 더해진다면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소리 현상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음으로 변동해서 된소리되기 현상을 배웠습니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교체 현상입니다. 배웠듯이. 자, 그러나 사이소리 현상은 음으로 변동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소리가 덧나는 거기 때문에 첨가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된소리되기도 소리가 덧나고 사이소리 현상도 소리가 덧난다면 이것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된소리되기 현상, 사이소리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된소리되기 현상도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었고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사이소리 현상 조건만 기억하시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된소리되기 현상은 교체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조건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앞에서 말했듯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인데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인 합성 명사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합성 명사여야 된다. 합성 명사라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합성 명사인데 이 앞의 명사가 모음으로 끝난다. 즉 받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의 명사에 받침이 나라 마음으로 끝나느냐, 이것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나라 마음으로 끝나면 이 네 가지 자음 중에 하나로 끝난다면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길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봄길. 봄이라는 명사와 길이라는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자, 발음 변동 어떻게 되나요? 봄, 길. 표면상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사이소리 현상 우리 조건 배웠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합성 명사 조건 충족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살펴볼게요.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납니까? 모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의 명사가 세 번째 조건인 나라마음 이 자음으로 끝나네요. 그렇다면 이 봄길은 된소리되기 교체 현상이 아니라 사이소리 첨가 현상으로 봅니다. 자,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끝나고 복습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라는 명사와 밥이라는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합성 명사라는 공통 조건 충족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으로,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납니까? 모음은 아닌데 받침이 있는데 이 앞에 명사의 받침이 나라 마음 중에 하나인 미음으로 끝나네요. 그러면 이 아침밥이라는 발음상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이 단어도 역시 된소리 되기 교체 현상이 아니라 첨가에 속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꼭 이해하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조건 배우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 합성 명사고 앞에 명사를 살펴봤는데 모음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 명사의 받침이 나라 마음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한다면 이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깨라는 명사와 잎이라는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합성명사 공통조건 충족합니다. 물론 두 번째 조건인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뒤에 명사가 이하여유로 시작하네요. 그렇다면 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덧나나요? 깻잎, 깻잎, 니은, 니은 첨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니은, 니은 첨가 소리가 덧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도 첨가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말과 말이 합쳐졌을 때 말과 말이, 그 말은 명사입니다. 말과 말이 합쳐졌을 때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발음상 덧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표기상 첨가되는 경우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된 소리로 변동되는 현상, 이것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봅니다. 두 번째, 니은 첨가도 소리가 덧나는 거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세 번째, 니은 니은 발음상 첨가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시옷이 표기상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이 사이소리 현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합성 명사여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합성 명사의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난다면 사이소리 현상이다. 자, 그러나 모음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앞에 명사가 받침인 나라마음 받침으로 끝난다 라고 한다면 사이소리 현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 다른 조건 충족하지 않다더라도 합성 명사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한다면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고요.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바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나다 할 때 그 신이라는 명사와
바람이라는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합성 명사라는 조건 충족했고요. 앞의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라 마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국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수라는 단어 발음상 된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합성 명사라는 첫 번째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된 소리 되기 교체 현상입니다. 갑자기라는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발음상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합성 명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도 된 소리 되기 현상,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밥 살펴보겠습니다. 국밥. 국과 밥이 합쳐진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합성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앞에 명사가 받침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나라 마음으로 끝나느냐 살펴봤습니다. 나라 마음도 아닙니다. 네 번째 조건인 뒤에 명사가 이하여유로 시작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밥은 된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국밥으로 발음된 된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자, 등불 살펴보겠습니다. 등과 불이 합쳐진 등불, 발음상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명사와 명사가 합쳐졌고요.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진 않지만 나라 마음 중 하나의 자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된 소리 되기 교체 현상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소리 현상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1 1학기 기말고사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이 사이소리 현상을 완벽히 이해하시면 추후에 사이소리 규칙, 사이숏 규칙 배울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